촬영을 시작하면서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일단 질문 받아야죠. 뭐 있냐? 선생님, 여기 71번에 답이 5번이라 나와 있는데 여기 주관식인데요? 아싸! 망했어. 그래서 해설지가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해설지 있는 게 없어 이거. 와, 깜빡했지? 그럼 여기 넘어갈게요. 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어요? 저요. 84, 87, 94, 92? 왜 이렇게 많아? 84랑 87이랑 생각 계속 받았을 거고. 94랑 96만? 97은 아니고? 머리. 또 다른 건? 현수는 끝?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15. 근데 A의 제곱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이꼴 3A, B, C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이 문제 풀이는 요 녀석에서 옵니다. 요 녀석에 따르면 반팔로 수업할까? 슬슬 더워지는데. 아, 더워요. 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의 값 마이너스 3ABC가 0이란 뜻인 거죠. 됐지?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의 값이 0이란 뜻과 같아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은 15. 얘가 15라는 건 결국 0이 아니란 소리고요.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냐면 0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우리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의 부분은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값이 이제 0이 되시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의 결론값이 A랑 B랑 C가 다 같으셔야 되는데 더해서 15라면 그러니까 각각 다 5가 돼주셔야 되는 거죠? 됐니? 따라서 우리가 원하시는 A, B, C의 값은 5를 3번 곱할 거니까 125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야, 12월 달에도 반팔 입고 썼던 게 처음이냐. 학교에 반팔 입고 다니? 노져야 되겠다. 슬슬 열이 오른다 몸에서. 와, 우리 학교 그거랑 똑같다. 응? 체육복이 똑같다. 근데 학교 안 가? 제 학교 체육복이랑 똑같으신데. 알타스 안 써있잖아. 자, 다른 거 다음 거 볼게요. 87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BC인 정사각형 ABC의 두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플러스 C인 삼각형 D가 있습니다. ABC의 넓이 합이 75. 자, 정리를 좀 할까요? 우리가 결국은 넓이 합이 75라는 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75란 소리죠. 됐니? 둘레 합이 52라는 건 A의 둘레는 4A이고 B의 둘레는 4B고 C의 둘레는 4C니까 자, 4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우리가 52입니다. 이왕 쓰는 김에 정리해서 13이다까지 놓으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A의 넓이를 SA, 정사각형 D의 넓이를 SD라고 했을 때 SD-SA. 자, SA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겠어? A 제곱이겠죠.
SD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C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전개했을 때 너희들한테 나오는 거는 A의 제곱 플러스 AB, BC, C, A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SD-SA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A, B, B, C, C의 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됐어?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우리가 뭐 할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하시면 EAB, EBC, ECA가 나올 거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그럼 169에서 75를 빼자는 거잖아. 그러면 94니까 47? 이렇게 되나? 이해돼?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원래 풀려고 하면은 너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왜냐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형태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문제의 조건에 x의 값이 양수다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은 당연히 양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루트를 씌워버릴 거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미안해 4를 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우리는 뭐가 돼요? 3인 거죠. 그렇지? 보주나? 자, 얘가 3이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의 값도 계산을 해볼 거고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를 할 거니까 7이겠네요? 네.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의 형태는 3 곱하기 7 마이너스 3이다. 1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질문하는 게 다 얘네네. 겁나 긴 아이. 자, 이 값을 물어봤는데 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저기 있는 84번에서 나온 적응식을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은 우리가 아까 전에 요 식이 이렇게 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이 식은 잘리는 거 아니야? 안 잘리네.
잘렸나? 잘린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붙였으면 안 잘리지 않을까? 네, 안 잘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거. 아마 지금 없는 게 하나 있죠? 여기 A, B, B, C, C, A. 얘가 없지? 네. A, B, B, C, C, A 구해야죠. A, B, C, C, A 우리 어떻게 구했었냐? 저기서 아까 또 했었죠? 이것도 그나마도 여기서 한번 또 했었는데 우리가 A, B, B, C, C,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줄 거죠. 3에서 5 빼서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네. 그러면 식을 그대로 써보면 우리가 루트 3에다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5 하시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되실 거죠? 네. 그 다음에 더하기 3ABC니까 3ABC면 3의 마이너스 루트 3이다. 6루트 3에서 3루트 3 빼자는 거니까 3루트 3이 남겠죠. 됐니? 질문 끝? 이게? 그럼 우리가 실제로 내줬던 건 이거고 아니요. 네 문제. 우리 103, 104, 105, 106을 풀죠. 해오라고 저기 뭐야 여기 와서 한다고 했지? 네. 저 해왔는데요. 해왔어? 저도 자 그러면 이건 시간 남을 때 하고요. 이따가 남을 때 진행할게. 그냥 안 돼. 다음 책을 하죠. 안돼 황식 안돼. 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아 나오면 좋네. 왜 자꾸 이거 나머지 정리에 장애를 느껴? 아 근데 이게 진짜 못해요. 왜 못해? 안 돼요. 뭐가 어렵다고? 항등식 뭐였지? 항등식 x에 무슨 값을 넣어도 어? x에 어느 수를 넣어도 성립이 되는 식.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겠죠. 네. 자, 수업하기 앞서서 항등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네가 항등식을 보시면 시험에 보실 때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무조건 나와요. 수능에. 근데 저 x에 관한 항등식을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절대 저렇게 써 있진 않아. 그래서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4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계속할게요.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 가지 더 배울 건데 우리는 첫 번째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x에 관한 항등식이고요. 자, 두 번째 모든 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희들이 제일 못하는 거 의미에서
것을 대하여 성립. 네 번째 이건 뭐지? 이게 뭐지? 똑같은 말. 자 위에서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항상이란 말이 없어도 돼요.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그럼 x에다 아무거나 넣으라는 소리죠. 모든 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다 된다. 임의의 수라고 하는 걸 애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임의의 수는 내 맘대로 뽑겠다의 개념이에요. 내 맘대로 뽑아서 갖다 넣는데 성립해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된다는 소리죠. 근데 어떤 수는 좀 달라. 어떤 수는 특정한 수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 어떤 수에는 반드시 뒤쪽에 뭐가 하나 더 붙는다. 그냥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 붙어요. 안 붙으면 됐어? 말이 저거 안- 안 붙으면 말이 안 돼. 저거 안 붙으면은 평등식 아니고 아 그래요? 방정식이죠. 어떤 수 x에 대해서 그냥 성립한다라고 하면 방정식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잠깐만 또. 왜 머리 아파 또? 몰라요. 밤새 또 뭐 했어? 밤새 게임했지 또? 아니요. 이 어디 몬스터 먹고 잠 못 자서 그럴걸요. 자, 이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 네. 알겠지? 자, 우리는 이걸 갖고 뭐 할 거냐?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봐야죠. 자, 오늘 영상을 찍으면 뭐해? 프린트가 없는데 이 인간들. 그렇네. 프린트도 올려줘야겠구나. 와. 어떻게든 보라고 하는. 그렇지. 넘어가는 건 없어 세상에. 정말 안볼 텐데.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선우야. 안 보면 터져. 아니야. 홍선호는 남길 거야. 내일에 월요일 날. 아하. 죽진 않는데 남는데 알겠지? 그거 하면서 죽겠다. 홍선호가 안 보고 오면 월요일 날 남길 겁니다. 확인해서. 선우한테 했어. 선우한테 안 보면 어떻게 할지 물어보세요. 안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물어보면 되지. 안 보면 어떻게 한다 모르면 그랬지? 남는 거지. 알면 안 넘어도 되는 거고. 그러나 영상만 보고 오면 어떻게 하지 이 새끼? 프린트는 안 보고. 어허 그렇네. 자 봅니다. 자, 이 녀석이 이제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뭐라고 했냐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식이다. 그래서 미정개수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정개수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치대입법이 있었고요. 하나는 개수 비교법. 비교법이 있었죠. 뭘로 할까요? 계세요. 뭐 개수 비교해도 되고 수치대입해도 되고 섞어 써도 됩니다. 심지어. 그래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A 값은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1만 집어넣으면 풀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푸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나머지 애들을 다 구하려면 전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안 해도 사실 풀 수는 있습니다. 전개 안 하고 뭐해? 계속 대입해도 돼. 여러 개수를. 노가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간단한 전개가 가능한 식들은 전개해서 푸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전개할게요. x 세제곱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x제곱, 이렇게 했을 때 x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b-1 x제곱이 나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x항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나오죠. 그러면 c부터 하나씩 잡아가면 됩니다. 그치? 네. 그럼 c 값이 보시다시피 3. 3이면 a와 b의 부호는 지금 얘가 지금 a라고 써 있잖아요. 얘부터 구해야 되는구나. b 값은 x 제곱이니까 1이죠. x 제곱항이 여기 없죠? 네. 자, 그럼 b 값과 c 값이 나왔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4. 4.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네. 범준군 네. 정신 차리게.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럼 배를 한 대 맞으면 괜찮아진다. 배만 아플 거야. 그거는 죽이는 거잖아요.
안 죽어. 설마 내가 널 죽이겠니? 예정 파일. 아니야. 내장 파열은 아니고 간에 데미지가 좀 가겠지. 그거 아니야. 리버블로 몰라? 리버블로? 정신 못 차리면 간다. 네. 그러니까 리버블로를 맞으면 체력이 뚝 떨어져. 리버블로가 어디 때리는 거야? 간을 때리는 거야. 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간을 때리. 어우 씨. 또 가세요. 네. 들어와라. 빼요. 잠시 기다려. 자, 뭐 쓸 거야? 1이랑 마이너스 1. 얘는 전적으로 수치 대입법 쓰는 애지? 네. 전적으로 수치 대입법 쓰는 거라서 x에다가 0 넣는 경우, 여기 0, x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을 넣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넣는 경우하고 나눠지는 거죠. 네.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다 없어질 거고 이쪽도 3만 남겠죠. 좌변에는 3이 남고 우변에는 없어질 거고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지? c 값이 마이너스 3이 되시는 거고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2가 남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없어지고 얘는 남았기 때문에 2a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1인 거죠. 네. 그 다음에 c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이 새끼만 남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되죠. 맞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b? 아니구나. 그냥 2b군요. 그래서 b 값은 2이다. 그래서 위에 거는 아까 유형 1번은 전개가 간단하기 때문에 밑에도 사실 전개가 더럽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전개를 하고 나면 너희들이 어떤 형태를 보게 되는 거냐면 x제곱항이 abc라고 하는 개수를 갖게 되고 1차항의 경우에는 a 하나 있고 b도 하나 있고 c도 하나 있는 a하고 b가 있고 c의 형태는 얘랑 같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상수항만 나오기 때문에 복잡해져. 얘보다는 얘가 더 복잡해 전개하기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숫자를 대입하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만 끊어지네. 자, 와, 자 유형 3번입니다. 뭐야? 자 유형 3. 자 등식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자 아까 전에 내가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으면 주황색으로 xxxxx 이렇게 써 있잖아. 해놨잖아 일부러. 왜 그러냐? x에 관한 항등식의 뜻인 거죠. 그러면 여기 k에 관한 항등식이면 k 값에 관계,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모든 수 k에 관해 성립한다. 임의의 수 k에 관해 성립한다. 어떤 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러면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뀌는 거야. 네. 바꿔 얘기해서 너네가 지금 보게 되는 유형 3번에 써 있는 130번 문항은 누구에 대한 거냐? A.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인 거죠. 네. 됐어요?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식 자체를 k에 대해서 묶어요. 됐니? 그러면 k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18 이꼴 0인 거죠.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고 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이건 k에 관한 상등식이니까 이쪽에 k 항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들이 다 각각이 0이 돼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값은 4, x 제곱의 값은 4가 돼주셔야 되는 거고 y 제곱의 값은 뭐가 돼야 된다? 9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은 당연히 13이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 요 4개의 표현 방식은 반드시 머리에 집어 넣으셔야 항등식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어? 저 말이 나오면 아 항등식이구나.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
아이고 숨쉬기 힘들어. 자 유형 4번으로 갑니다. 아 이거구나. 번호는 132번. 자 문제에서 y-x 이퀄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한 등식이 성립할 때, 자 x, y에 관한 모든 식이 x에 y에 관한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x, y에 관한 상등식이야? 맞아? 네. 범준아 맞니? 진짜?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x 값도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고 y 값도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아니. 문제에서 말하는 건 x, y에 관한 상등식이긴 한데 조건이 하나 있죠. x랑 y의 관계성이 이렇게 돼야 돼요. 됐어? 그러니까 사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녀석을 x, y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y는 x 플러스 1과 같은 거죠. 네. 그러면 원래 써있는 식을 보시면 a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y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고 써있는데 요 y 자리를 다 x로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뭐라고 해도 돼? x에 관한 상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이해되니?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랑 여기서만 나올 거니까 a 플러스 bx 제곱이 되겠네요. 됐니? 1차식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는 1차식이 2a이고요. 여기서는 2b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c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오시죠? 됐습니까? 됐니?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없고 여기서 하나 나오네요. b.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나왔죠? 마이너스 1. 그러면 x에 관한 상등식이니까 이쪽에 x의 2차식, 1차식 상수항인데 여기는 0이니까 상수항이 일단 0이 되셔야겠어. 됐지? 자, 우변에 2차식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좌변의 2차식도 똑같이 0이 되주셔야겠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B,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1차식도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얘하고 정리하시면 어차피 0이니까 이 값이 0이 되시려면 C 값도 마이너스 1이 돼주시면 되겠네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1번이겠지. 네. 정준아, 네. 머리가 그렇게 아파? 네. 안 아프게 해줘? 머리가 아픈데 졸려요. 머리가 아픈데 왜 졸려? 머리가 아프면 잠을 못 자는 건 정상인데? 아 졸려. 나도 머리 아픈가 봐. 깨어 있으면 머리가 아파. 아 졸려 진짜. 너무 졸려. 자, 계속 봐요. 우리 유형 6번까지만 할 거야. 자, 등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차식을 물어봤죠. 홀수항을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x 플러스 1의 15제곱이고 이 녀석이 a0, a1, x
A2 X제곱 이런 형태의 애들의 형태를 껴서 쭉 가서 A14 X14제곱에 A15 X15제곱의 형태를 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맞니? 나오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의 15제곱이 A0, A1, A2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온다 했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의 15제곱이 돼버릴 거고 이게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점점점 플러스 A14 마이너스 A15의 형태를 띌 거라 했어요. 맞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게 되면 2의 미안해 더하면 안 되구나. 여기 홀수창을 물어봤으니까 빼게 되면 2의 15제곱이 2배의 A1 A3 점점점 A15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엄준스 이를 따라서 A1부터 A3에서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은 2의 14제곱이 되겠죠. 만약에 짝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해요.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홀수차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유형 6번이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시간 많이 남겠는데 졸려. 앞에 교과서 정보 후기 문제는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사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스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몇 분은 두 분은 풀어보셨지만 한 제대로 거의 안 풀어온 범준과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안 풀어온 민재는 서술형 문제를 풀 겁니다. 일단 교과서 정보부터 하고요. 무슨 서술형이요? 교과서 정보인데요. 전에 거 서술형 문제 안 풀었잖아. 이거. 내 문제. 좀 이따가 유형 6번까지 하고. 그러네.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qx라는 게 나오고 나머지는 rx라고 하는 게 나온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검산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이 검산식은요 항등식의 한 종류예요. 네.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x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성질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항이고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137번을 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뭐 쓴다? 대부분은 수치대입법을 쓸 거야. 범준아, 알았지? 알겠냐고? 네. 이 녀석이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의 형태가 2x 플러스 3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앞에다 넣어야 될 애가 누군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원래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죠? 범준아 왜 가능해? 유형 왜 가능해?
상등식. 상등식은 나도 알아 이 새끼야. 여기다 원래 뭐가 와야 되죠? X. 왜? 3차. 사실 3차. 상수항은 그러면 상수항은 우리 b 마이너스 3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최고차항 나와 있고요, 2차항 나와 있고 1차항이 지금 0인 거죠 사실은. 1차항이 0인 거니까 얘가 넘어간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잖아. 사실 여기 나머지는 얘기가 이게 몫은 이게 끝이야. x.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개수비교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찾으면. 근데 굳이 이렇게 찾아야 될까?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죠. qx라고 놓고. 그냥 qx라고 놓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녀석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저 녀석을 이용을 하면 저 qx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새끼더라도 숫자 2개는 대입할 수 있잖아. 숫자 2개를 대입할 수 있으면 여기는 미정계수는 2개니까 풀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요.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x에다가 1도 대입해 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값이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이 두 식을 냅다 빼죠.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3a가 마이너스 6인 거죠? 네. a 값이 3이요. 아 1이요. 그냥 1 아니야? 1이구나. 3이요. 1인 거죠? a 값이 1이면 b 값은 3인 거고요. 됐을까요? 네. 우리는 나머지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까지 우리는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122부터 139까지가 일단 숙제가 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교과서 문제 전공까지를 110번부터 116번까지를 풀 겁니다. Right now. 힘들어요. 네. 지혜를 더 할 건지는 봐서 하죠. 일단은 멈춥니다. 물죠. 네. 두개 풀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 프린트 103번부터 106번은 서술형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써야 되는 것이냐? 너희는 사실 서술형을 써본 적이 별로 없죠? 초등학교 1학년 때만 써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교과 과정을 서술형으로 풀어본 적이 없잖아.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서술형으로 문제를 풉니다. 학교에서 풀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 마스크도 벗고 있네. 너희들 평가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부터 고등학교가 이제 수능 5등급, 내신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서술형 평가가 지금 현재 30%로 잡혀 있는데요. 확대합니다. 최소값 40%부터 100까지. 다 소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술형으로 100% 내도 된다고 바뀌어요. 수학에 서술형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지? 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서술형 쓰는 것들도 이제 지금부터 잡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103번부터 106번까지 서술형으로 풀이를 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103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문제에 써있는 내용을 풀이에다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네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을 구하시기 때문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y
x 플러스 y 값으로 구하시겠다 라는 얘기가 필요한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y 값이 x, y 값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안 써도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유도를 해나갈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유도한다는 걸 보이셔야 되죠. 여기서 두 가지가 바뀝니다. 서술형이면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치? 무슨 소리냐? 이게 서술형이면 이 다음에 이 식을 이거 왜 1인데 이따 이거 써있지? xy분의 x 플러스 y라고 하고 3이라고 하시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y가 따라서 xy는 1이다 라고 쓰면 끝나요. 이건 서술형. 그치? 너는 논술형 시험도 챙기죠. 아 진짜. 자, 논술형이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논술형이면 말 그대로 어떤 풀이 과정을 겪었는가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다시 쓸게요. 자, 이 형태에서 논술형이면 이 말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양변을 x y로 곱하는. 뭐 xy를 곱한다 쓰셔도 상관없죠. 네, 그렇게 써보죠. xy를 이런 식. 곱한다. 곱하면 아 저렇게 다 말을 쓰지. x 플러스 y가 3xy.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y 이퀄 3이므로 x y는 1이다. x, y 이퀄 1. 자, 하얀색 라인을 따라가면 서술형이 되는 거고요. 저 주황색까지 쓰면 논술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을 쓸 때 물론 너희들 여기서 산수해서 바로 가능하신 거 알아. 가능하신 거 아는데 서술형을 쓰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풀이 과정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27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3의 세제곱으로 써주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3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게 서술형이야. 이런 식으로 써야. 물론 곱하기 대신에 점을 쓰셔도 상관없죠. 이거 점을 쓰는 거는 어쨌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점을 곱하기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3, 1, 3만 쓰시면 안 돼. 그럼 313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돼서 27에서 9 빼니까 18. 이거 서술형은 반드시 답을 별도로 써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얀색 라인 따라서 오시면은 우리가 말하는 서술형, 여기서 주황색 내용까지 갖다 쓰시면 논술형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해됐어? 자, (104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변형시켜서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써놓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x-x분의 1과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꼴 0에서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쓰겠죠.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원래 이게 논수령으로 변하시면 이 녀석을 양변을 x로 나누면 이런 말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분의 1 이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이다. 그래서 3이다. 이왕 쓰는 거면 사실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쓰는 게 맞고요. 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거를 안 써도 학교에서는 뭐라고 안 하는 학교도 있기는 한데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노란색도 쓰시는 게 좋고요. 왜 이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건 위에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거에서 이 식을 2 곱하기 그 다음에 3이냐?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2 답은 2다 라고 써주시는 게 좋죠. 얘는 서술형과 논술형은 큰 차이는 없겠지. 저 말 한마디만 더 쓰면 되니까. 자, 105번의 형태의 문항의 경우에는 뭐 해야 되겠니? 105번은 서술형이든 논술형이든 쓸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직접 계산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걸 직접 보여주는 서술형을 쓰게 되면 반드시 얘가 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거 갖고 태클 거는 선생님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3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1차식 x를 곱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 여기서 좀 주의할 거 하나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을 할 때는 이 차수 라인들을 다 맞히죠. 그치? 몫의 차수도 사실 맞춰주거든. 근데 가끔 선생님 중에서 여기다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뭘 학교 선생님들 중에. 목소리 그러니까 x인데 어차피 차수를 최고차항만 맞추니까 이 최고차항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x를 쓰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써야 돼요. 태클 걸어서 이기기 힘들어요. 어느 책에도 차수를 맞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는 책은 없어요. 교과서에도.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말하는 그 서술형 평가의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 대전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채점을 하는 게 채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맞아. 가르친 자가 판단한다. 이게 가장 대전제야. 그래서 이거 차수 안 맞으니까 여기 안 썼으니까 감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사실 요 밑에는 사실 다 똑같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지. 이걸 갖고 바꿔 쓰는 미친놈들은 없을 거고. 자,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3을 쓸 거고,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 되고, 나머지 형태를 a 마이너스 6으로 적겠죠. 그럼 서술형이면 여기서 따라서 그냥 a 마이너스 6 이퀄 0 각 a 이퀄 6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논술형이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논술형이면 선생님이면 여기에 나누어 떨어져야 떨어짐으로 떨어져야 짐으로 집으로. 이거지? 네. 가끔 이게 한글이 너무 힘들어. 자, 나머지는 나머지는 0이다. 그렇지 0이다. 근데 이것도 항상 이렇게 콤마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쓰고 요거 쓰시면 우리가 원하시는 논술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10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같이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일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됐지? 정신 차려. 그래서 106번은 뭐라고 하냐면 직사각형의 사과도 60. 맞아. 두 변의 길이를 x, y라고 한다는 걸 해야 돼요. 서술형을 쓰든 논술형을 쓰든 미지수를 정할 때는 반드시 써있지 않으면 요건 감점사항입니다. 알겠지?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를 식으로 쓰시게 되는 거죠. 자, 둘레의 길이가 34다. 원래 여기서 이제 둘레의 길이 라는 말을 쓰면은 이제 논술형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둘레 길이는 2의 x 플러스 y가 되실 거고, 이때 값이 34. 자,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됐니? 왜 이래? 갑자기. 내 눈이 깜빡한 줄 알았네. 나도 깜빡한 줄 알았어.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69. 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꼴 169다. 자,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x, y 값을 구할 건데, 이 녀석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나누기 2이다 라는 거죠. 됐지? 민재야. 아, 네? 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아니에요? 응? 졸려요. 뭔 소리야? 아, 뒤에? 네. 잘못 썼네. 그러니까 17의 제곱 마이너스 13의 제곱이고 나누기 2이고, 이 값은 120. 30 곱하기 4죠? 그래서 60. 그래서 답은 60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우리가 완벽한 풀입니다. 자,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이거 논술형으로 다 쓰면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치, 민재야. 서술형이든 논술형이든 논술형으로 다 쓰면 되잖아. 그치? 네.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되지 않을까요? 나 이거 옛날에 목동에서 애들 가르칠 때 그 얘기 들었어. 학교 선생님한테. 논술형을 썼다고 감점받은 새끼 있어. 서술형은 글씨 쓰는 거 아니라고. 난 별의별 인간들을 다 겪어봤는데 선생님 중에서 그게 최악이었던 것 같아. 아니 논술형 쓰면 어때?
서술형이나 논술형이나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논술형이라고 하는 건 풀이의 논리를 써주셔야 된다는 게 논술형이거든요. 그럼 서술형이라고 했을 때 논리를 쓰면 잘못된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나는 뭐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죠. 주황색으로 써 있는 말들을 썼다고 감점시킨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형과 서술형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논술형이 나오고 서술형이 나오고 서술형을 100%로 하고 논술형도 확대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하는 꼬락서리를 봐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께서는 한 번도 못 바꾸셨기 때문에 시행하겠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하지, 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해놓고 들은 적이 없어서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객관성만 확보된다라고 하면 좋다고 봐. 난. 객관성 확보가 문제긴 한데 객관적 확보가 뭔 말이에요? 객관적이냐고 채점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 채점 기준을 갖고 있으면 골 때리잖아. 자, 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꼬투리도 잡히면 안 돼. 그러니까 논술형은 논술형대로, 서술형은 서술형대로 나누시고,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쓰는 걸 논술형이라고 보시고, 논리가 없는 것이 그냥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는 서술형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논서술형에 대한 것들도 좀 봤으니까 앞으로 이번 달은 사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때 이런 것들을 너네가 앞으로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나 쓰는 것들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좀 잘 배워두도록 해. 나중에 진도 치면 사실 할 얘기, 이런 얘기도 못해.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아까 숙제는 별로 없죠? 애들도 많이 없는데 숙제도 많이 내주긴 좀 그렇고. 나머지 정리 전까지. 네, 139번까지입니다. 너무 문제 되지도 않네요. 네, 보세요. 누군가 같지? 139번까지요? 나 어디가 있었지?